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또 나그안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나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좀 리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채널A 단독 기사입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고 이제 육군에서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 용역을 한국위기관리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고 하면 예비군 훈련을 연 30일로 확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은 뭐냐? 예비군의 가용 자원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283만 명. 2040년이 되면 2040년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한 16년 뒤니까 1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하더라도 123만 명이 줄어드는 거고 2050년이 되면 98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2021년에서 2050년, 즉 30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185만 명의 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동원은 2박 3일, 동위창은 4일 출퇴근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최대 30일로 늘리자. 최대 30일로 늘리자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현역 감소를 대비해서 예비군을 정리해야 하자라고 하지만 30일이면 1년 중에 한 달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예비군을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한들 한계가 있죠.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당나라 군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 일수에 대해서 좀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이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훈련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 엄청난 저항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하죠. 이게 뭐 1년 중에 한 달을 예비군 훈련을 가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간다고 한들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 안 해주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육군 같은 경우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해당 연구 결과 정책 발전관에 참고를 하겠다.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고 하면 이거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이 연구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육군 국방혁신 4.0 연계 미래 예비군 훈련 체계 연구 용역을 맡긴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결과가 뭐냐고 하면 지금 일단은 현역 수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비군을 정리해야 하자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실제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예비군의 정리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실제 훈련도 같이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현역이랑 예비군이랑 같이 훈련을 했다니까요. 아마 이게 계속적으로 또 확대가 될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 지금 최근에 또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국방부 대변인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나서 우리가 검토할게. 우리가 먼저 욕 들어먹을 여성 징병제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3월 6일 그러면 한 보름 전이죠.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다라고 직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이 노래 부르는 게 북유럽이잖아요. 그런데 또 여성 징병제 이야기 나오면 또 북유럽 이야기 안 해. 최근 들어서 북유럽 이야기를 좀 잘 안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징병제가 노르웨이 2015년도, 스웨덴 2017년도, 이번에 올해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북유럽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뷔페예요, 뷔페. 유리한 거는 뭐 이런 유럽식 모델을 따라가자고 하자면서 막상 불리한 거는 아무 말 안 하죠. 그래서 비판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남자가 11개월 복무를 한대요. 그런데 이번에 여자들도 남자와 동일한 11개월 군복무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위협.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 전력이 시스템이 완벽하면 전쟁이 안 나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 가고, 노르웨이는 2015년도부터 징병제, 여성 징병제 실시했고, 스웨덴은 2017년도, 덴마크는 이번에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동안 여자들이 군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 낳잖아, 이걸로 면피했지만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뭐 전투병가에는 물론 맞는 여자분들은 전투병가 가고, 군대가 전부 다 전투병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투병가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뭐 취사병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간호 쪽, 그리고 이제 군의관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여자 의사들 많이 늘어났는데 여자 의사들도 군복무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30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면요, 젊은 남자들 탈조를 조장하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젊은 남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왜 남자들한테만 과도한 책무를 부담시키는가,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주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하지 말고 여성 징병제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도 그 국방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 여론조사 좀 많이 돌리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들 추이를 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한 찬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많이 돌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성 징병제 하자는 이야기 더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예비군 30일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 더더욱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다는 목소리는 올라갈 거예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연구 용역 맡기지 마세요. 이것도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